얼굴이 하얘지는 게 한계는 있어요. PD님도 보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좀 하얘졌어. 근데 진짜 티가 날 만큼 하얘졌어. 영상 통화를 엄마랑 오랜만에 했는데 너 한국에서 뭘 한 거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니?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피부 미백, 얼굴이 하얘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장님 한 2년 전 영상을 보니까 친구가 되게 엄청 까마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원래 얼굴이 좀 까매요. 어렸을 때부터 좀 햇빛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얼굴이 이제 좀 까무잡잡해지다가 피부 미백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집에서도 관리를 하고 병원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얼굴이 좀 하얘졌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네. 누구든지 원장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하얘질 수 있나요? 근데 얼굴이 하얘지는 게 한계는 있어요.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피부가 완전히 까만 분들도 있고 완전히 하얀 이제 백인들도 있잖아요. 서양에 가면 보통 내 피부가 어디까지 하얘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뱃살을 보시면 돼요. 옷에 가려져 있는 속살을 보면은 이 정도 피부까지는 좀 하얘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얼굴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딱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밝아질 수가 있다. 그 이상으로는 네. 아무리 시술을 많이 받아도 밝아질 수가 없어요. 조금은 밝아질 수가 있어요. 인도에서 온 그 교환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고 싶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았거든요. 영상 통화를 엄마랑 오랜만에 했는데 너 한국에서 뭘 한 거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니? 엄마도 받고 싶다면서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더 하얘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피부가 염증이 없어야 돼요. 내 피부가 뭐 트러블이 있거나 뭔가 내 피부가 좀 약하거나 여드름도 나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미백 관리를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에 염증을 좀 깔아앉히는 그런 치료들을 먼저 해줘야 돼. 우리가 막 몸도 너무 많이 피곤한데 엄마가 공부시키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일단 잠부터 자야겠죠. 그래서 내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염증을 다 깔아앉힌 다음에 미백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쌀을 이렇게 씻으면은 그 약간 뿌연 물이 나와요. 그 쌀뜨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세안을 하면 얼굴이 밝아진다 하면서 쌀뜨물 가지고 세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비타민 B3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데 피부에 미백 작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얼굴이 좀 뽀얘져요. 미백에는 필수적으로 비타민 B3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 쌀뜨물 가지고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열심히 얼굴에 발라주면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고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근데 바르는 거는 피부의 표피까지는 흡수가 되는데 피부 진피까지는 이렇게 바르는 걸로 이렇게 흡수가 다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피부 진피에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먹어야겠죠. 먹는 거는 피부 진피에까지 흡수가 되고 바르는 거는 이제 표피까지 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3, 비타민 C를 잘 바르고 잘 먹자, 이게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피부 입장에서 이 자외선이 굉장히 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산을 이렇게 피잖아요. 피부 입장에서는 그 우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색소예요. 주근깨라든지 아니면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햇빛이 싫으니까. 자, 우리가 역으로 피부 표피에다가 선크림을 발라줘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면은 피부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소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 PD님도 보면 얼굴이 좀 까무잡잡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좀 하얘졌어. 요새 좀 확실히 햇빛도 엄청 많이 가리더라고. 원래 제가 선크림을 안 발랐었는데 예. 한 달 전부터 잘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티가 날 만큼 하얘졌어. 그래서 선크림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크림만 잘 발라줘도 햇빛 차단이 되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 약이기는 한데 트란시노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비타민 C도 들어가 있고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피부에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거든요. 그런 색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피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억제를 해줘요. 멜라닌 색소 활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색소들의 활성도들을 좀 떨어뜨려주는 약이에요. 그런 약들을 한 보통 2달 정도 먹습니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이기는 한데 이런 약들을 너무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내가 혈전이라든지 피딱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도가 큰 분들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면서 약을 좀 복용할 필요는 있어요. 혈전은 우리가 피부가 다치거나 했을 때 딱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딱지들이 혈관 안에 생기는 거예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작은 혈관을 만나가지고 딱 끼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약은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스티바 A가 되게 유명한데 설명 부탁드릴 수 있어요? 스티바 A라고 하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피부는 표피랑 진피의 이렇게 사이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막이 하나 있어요. 이 막에서 피부가 밑에서부터 재생돼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각질층으로 탈락이 되는 거를 턴오버라고 해요. 이 턴오버가 되는 주기를 좀 빨리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미백 작용에 좀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기저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듭니다. 멜라닌 색소를 내가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탈락이 되겠죠. 이 탈락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100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피부가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은 얼굴이 조금씩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좀 빠르게 가지고 가서 피부의 미백 작용을 도와주는 거죠. 스티바 A는 일단은 사실 좀 되게 옛날 약이고 요즘에는 뭐 디페린이라든지 3세대, 4세대 스티바 A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조금 많이 바르고는 있어요. 피부과에서 네. 미백 시술 같은 거 병원에서 우리가 시술할 수 있는 레이저가 요즘에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주근깨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태워주는 그런 레이저가 있어요. 피부 표피에 있는 주근깨라든지 잡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태워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하면 당연히 얼굴이 좀 밝아지겠죠. 너무 깊이 있는 색소들은 태워줄 수가 없어요. 레이저를 하나하나 태우려고 하다 보면은 광선이 피부 표피를 뚫고 깊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피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색소들은 이렇게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레이저 토닝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 토닝은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약한 광선을 깊숙하게 침투를 시켜서 피부에 최대한 자극이 안 되게 하면서 피부 깊숙이 있는 색소들을 좀 깨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치료가 이 레이저 토닝이에요. 이 레이저 토닝을 꾸준하게 해주다 보면은 얼굴이 내 뱃살만큼 원래 하얘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 꾸준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한 에너지잖아요. 5번, 10번 이상 하시면서 얼굴 미백이 좀 도움이 된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그 친구도 레이저 토닝을 꾸준하게 했었거든요. 계속 얼굴이 밝아지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레이저 토닝을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피부 노화 예방하고 그리고 미백 작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백옥주사라고 하는데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얼굴이 엄청 하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고 아니면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맞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얼굴 미백 작용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레이저 자체가 효과는 제일 좋아요. 물리적으로 멜라닌 색소들을 다 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깨주면은 그게 제일 효과가 좋고 그거 플러스 우리가 색소를 열심히 깨주면 몸의 입장에서는 있던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들어. 이거를 다시 만드는 걸 억제시켜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을 먹으면서 레이저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마이클 잭슨 엄청 하얘졌잖아요. 네. 마이클 잭슨은 네. 어떤 시술을 근데 그분은 제 추측인데 레이저 치료도 되게 많이 받았을 거고 그분은 수술을 되게 많이 했어요. 페이스오프 수술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피부의 성상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멜라닌 색소들도 계속 뭔가를 예를 들면 레이저를 굉장히 강하게 주거나 했을 때는 그 부위가 멜라닌 색소가 딱 안 생겨버려요. 그걸 탈색반 저색소증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작용들이 많이 생긴 건 아닌가. 그분은 수술도 많이 했고 레이저 치료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얼굴이 하얘지는 방법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천을 해주시면서 얼굴이 하얘졌다, 정말 밝아졌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거 선크림을 잘 발라야지 여러분들 얼굴이 타지를 않겠죠. 2번은 집에서 비타민 B3, 비타민 C 잘 바르고 잘 먹고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약국에 가셔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스티브 아이라든지 레티놀 화장품 같은 것들을 좀 바르시는 거. 네 번째로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하얘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근처 병원에서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관리인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피부 미백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